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질문 주신 이 중에 제가 골라서 적어서 왔어요. 작가님한테 그림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번지님 여행 떠나는 이야기 채널 구독했습니다.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에는 더욱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림이 있으실까요? 직접 그리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유명한 미술가의 작품도 괜찮고요. 이 그림을 보면 정말 행복해진다 하는 그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첫 번째 질문. 두 개 있으면 어때요? 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네.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고 내가 그림 중에서 이제 딴 분들은 딴 화가가 그린 그림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지? 네. 근데 내가 직업이 화가인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도 있고 내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도 있는데 두 개 다 할까요? 하나만 할까요? 두 개 다 내가 서양화를 하다 보니까 네. 서양화 화가들 작품도 많이 보게 되고 네. 이게 뭐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림 그리는 거는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르네상스 시절에 벌써 완성이 됐다고 봐요. 그 시절 작가들 작품 뭐 미켈란젤로나 이렇게 보면 라파엘로 그렇고 정말 사진보다 더 생동감 있게 잘 그렸어요. 지금 작가들이 과연 그때 작가들만큼 그리기가 오히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잘 그렸기 때문에 몸 그렇게 두고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끝나고 여러 가지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작가들이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화풍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걸 이제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인데 네. 나 같은 경우도 인상파 화가들을 좋아해요. 여러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나는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해요. 또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고갱도 좋아하고 네. 렘브란트도 좋아하고 이제 고흐의 일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중섭 씨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림이 아무 무슨 선입가림이 없이 봐도 색채나 타치나 구도나 이런 게 그림이 전해주는 게 참 좋다고 느낀 게 그 그림 중에서 제목이 그림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제목이 그 별이 빛나는 카페인가 그 카페가 이렇게 천막이 쳐져 네. 있어요. 난 그 그림 참 좋더라고. 아, 아무 이유 없이 좋아요. 폼은 좋고 밤하늘도 그려져 있고 카페에 불볕도 세워나가고 밑에 보도블록도 있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는데도 내가 그 장소에 가 있는 것 같고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바로 이렇게 내가 그 시공을 초월해서 거기 가 있는 느낌이 들고 고의 여러 가지 색채나 또 고가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데 되게 고 그림이 좀 쓸쓸하고 좀 참혹하게 많잖아. 해바라기도 뭐 이북로만 안 그랬잖아요. 네. 말라비 들으신 것도 그리고 그것도 자화상이 많잖아. 네. 그 자화상들이 보면 뭐 웃는 얼굴 없어요. 귀도 자르고 하고 또 자른 데도 그리고 뭐 그랬는데
그 그림 중에서 뭐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그 별밤이 있는 카페 그 그림이 참 좋더라. 음, 내 그림은 예를 들어서 그 그림은 우수한 작품이고 네.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라서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 그림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려놓고 보니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마음에 들었던 그림을 좋아하겠죠. 그거는 또 인터뷰 끝나고 내가 잠시 보여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은 질문은 영상을 보면서 그림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벽화를 그리실 때 참고하시는 부분이나 영감을 받으시는 부분이 머릿속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머릿속에 좋은 모습을 생각하며 그러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나한테 특정된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아무나 벽화를 그리지 않잖아. 아, 네.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벽화를 안 그려보면 네. 그 기분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렇잖아. 음, 밥을 안 먹어봤는데 밥맛을 모르듯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벽화 그림 정도 있을 수 네. 있는데. 그래서 나도 벽화를 그려봤어요. 네. 벽화 그릴 때는 글쎄 내가 그리는 종이나 캔버스나 벽화는 뭐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고대 벽화는 거의 다 밖에 그리는 건 다 풍악에서 사라졌고 동굴에 그린 것들만 남아있죠. 로스코나 알타미라 벽화도 다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존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동굴에서 그린 벽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내에 그린 벽화가 있고 네. 밖에 담벼락에 그린 벽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는 공간적으로 그릴 때 느낌이 좀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동굴 안은 빛이 차단돼 있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옛날 뭐 서사시대 이럴 때는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갇힌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몰입은 됐을 거예요. 근데 빛이나 뭐 이런 건 안 보이니까 동굴 안에서나 실내에서 그릴 때는 빛을 상상해서 그려야 되겠죠. 밖에서 그리면 그 벽면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그리는 뭐 캔버스나 뭐 종이나 똑같이 난 생각하고 그리는데 네. 실제 그려보면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비 음, 오면 못 그려요. 그날 날씨를 보고 그리게 돼요. 또 그리고 나서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 그래서 앞뒤 전후 날씨를 자연의 영향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아침에 그릴 때하고 이제 저녁에 계속 그려가 지쳐서 그릴 때하고 또 차이가 또 나고. 그건 뭐 실내 작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실제 벽화를 그리면서 당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리는 그 면이 네. 캔버스나 종이처럼 붓이 잘 안 나가요. 어, 뭐 세멘트 벽일 수도 있고 콘크리트 벽인데 네. 이게 좀 뭐랄까 작업의 진도가 좀 더뎌요. 그 다음에 이건 실제 그려봐서 경험한 건데 네. 조용히 실내에서 내 작업할 때 누가 방해를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밖에서 그리면 사람들이 물어봐 뭐 그리냐 이게 뭐 어떻게 됐냐 사진 찍어드니까 자꾸 작업 시간을 뺏겨. 그 대답하고 하느라. 아, 작업 시간을. 어. 네. 밖에서 벽화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벽화를 그리는데 네.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벽화를 그리러 이 집에 왔느냐 아니면 당신이 여기 살면서 집을 꾸미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여기 감천문화마을은 외국인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양반은 또 뭐 아티스트냐 관심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걸 또 모른 척하고 있으면 한국이 불친절한 나라가 될까 봐 대답 다 그러다 보면 늦어요. 작업이. 날씨, 사람들의 관심, 이렇게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림을 그리실 때 빼고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신지요?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년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언제나 미소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시는 모든 것 꼭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네. 뭐 응원이나 이렇게 힘을 받는 것은 그림 그리는 것만 아니고 다른 뭐 생산업을 하시든지 육체노동을 하시든지 농사짓고 뭐 사무직이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이제 생업이다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면 진짜 감사하죠. 두 번째는 글쎄 내년에 네.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 하고 내년에 계획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그림 그리는 거 외에 나는 제일 행복한 때가요 그냥 빈둥거리고 있을 때. 아 진짜요? 내가 페이스북 하는 그 거기서 생긴 친구들하고 예. 글도 주고받고 유튜브도 보고 네. 뭐 유튜브가 다양하잖아요. 뭐 네. 무슨 뭐 그림에 관한 것도 보게 되고 정치에 관한 것도 보게 되고 뭐 스포츠 어제 또 우리 16강에 들어갔잖아. 네. 뭐 그런 것도 텔레비로도 중계도 보지만 네. 끝나고 나서 뭐 유튜브에서 취급한 사람들의 댓글이라든지 네. 기사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 네.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가 제일 즐겁고 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어디 제약도 없어.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시간 막 어울리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은 누가 빨리 출근해라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별로 쪼개지 않으면서 하루를 좀 빈둥거리면서 좀 여유롭게 시작되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나한테는 기쁨이더라고. 깨어른 거지, 그지? 근데 깨어름을 피우고 싶은데 못 피우는 사람들도 있잖아. 하루 종일 깨어름 피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급하게 쫓기지 않는 그 시간, 나만의 시간이 참 행복했고. 내년의 계획은 나는 뭐 내년이나 우리가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도 뭐 새로운 뭐 천년이 온다,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 뭐 그랬는데 난 그런 데는 별로 의미를 안 둬요. 해가 뭐 지금 뜬 해나 한 달 뒤 내년 돼서 뜬 해나 똑같은 해가 똑같은 방향으로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질 거고 밤도 올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지. 내년에는 그냥 올해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 정범진 씨 만나서 즐거운 얘기도 하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똑같이 하고 근데 하나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하려면 내 건강해야 되겠지. 나부터 건강해야 돼요. 그 이기적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와주든지 뭐 같이 대화를 하든지 뭐 유튜브를 찍든지 할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리든지. 그것도 자기 건강을 자기가 좀 이렇게 챙겨서 사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다. 자기한테도 좋고. 서로 좋은 건 해야지. 뭐 육이 있어야지 뭐 일도 할 거 아니야. 사랑도 베풀고. 내년의 목표는 내가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지금 생활에 나는 만족하니까 감사하면서 작업에 정진하고 내 여유 시간도 가지고 더 이상은 난 바라는 게 없어.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선생님 페이스북에 일본에서 그 작가 교류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전시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보편적으로는 외국 전시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전이 26번째인데 내년에 좀 개인전 27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거의 50% 이상 외국에서 했어. 그러니까 외국에 늘 전시를 하니까 뭐 새삼스러울 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전시를 하고 오면 한 며칠 지나면 내가 무슨 유럽에서 전시를 했나 미국에서 전시를 했나 일본에서 전시를 했나 그게 내가 한 거 안 같아. 그냥 꿈꾼 것 같고 실감이 안 나는 경우도 좀 있고 이번 일본 전시인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나도 간 거죠. 내가 뭐 젊은 시절 거기서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고향은 부산이지. 야, 이거 3년 만에 갔는데 되게 이렇게 느낌이 새롭지 않겠냐는 생각도 얼핏 했는데 도착한 순간부터 뭐 어제 왔다가 오늘 또 온 것 같이 그렇게 뭐 세상스러운 걸 못 느꼈어요. 또 갔다 온 지 이제 좀 됐잖아요. 네. 야, 한밤 지나 한 3주 됐나?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오나 싶고 뭐 내일 또 가려면 가지고 있고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시간의 거리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 네. 즉 전시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작가한테 전시는 일이거든. 관광이 아니잖아. 일을 하고 온 거죠. 일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뭐 여기 부산 사니까 서울에 가서 전시하고 온 거나 뭐 일본에서 나는 일본에서 전시하고 온 게 더 가벼워요. 마음이. 왜? 거리가 거기가 더 가깝잖아. 그렇잖아. 여기서 KTX 타면 서울 가려면 3시간 가야 돼. 근데 부산에서 후쿠오카 가는데 배 타면 3시간이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가 부산은 지형학적으로 일본으로 갖고 오니까 오히려 서울 전시 준비해서 가려고 그러면 준비할 게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 뭔가 또 멀리 가는 것 같고. 근데 일본 가는 게 오히려 또 부담이 덜해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말이 통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거리적인 심리적인 거리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시간을 내서 감사하고 질문해 주신 분 여행님들도 감사하고 이 영상을 꼭 답변해 드렸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정범진군 유튜브 꼭 봐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